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저는 일주일치의 현장 수업이 이제 월요일이 끝이에요. 월요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좀 피곤해 보이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캐스트를 찍게 된 게요. Q&A 게시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공지사항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좀 있고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조금 좀 워딩이나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달래주거나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많은 그 따뜻함을 기대하고 듣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맘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속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뭐 어떤 식으로든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유달리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영어라는 과목이 이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답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상한 환상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이건 아니잖아. 문제를 정말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럼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OMR 받자마자 마킹하고 바로 내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 이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속도 빨라진다고 실력 붙습니까? 아니요,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OMR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빨리 푼다고 실력이 붙니? 그리고 영어라는 시험은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푸는 것에 가산점을 주는 시험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빨리 푸는데 집착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서 고민이세요? 그러면 속도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얘를 고민하셔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높아지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하셔야 될 건 얘예요. 조금 더 나가서요. 한동안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쌓이지 않을 때까지는 속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험 시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한 지금 이 순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점수도 안 올라올 거예요. 어느 정도 쉬운 시험이 됐을 때 운이 좋아서 점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근본적으로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안 나올 거예요. 속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실력을 쌓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 얘기에 좀 돌아올게요. 두 번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문제집. 기출을 포함한 문제집을 가지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지금 겨울방학이고 혹은 N수생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죠. 보통 요맘때쯤 기초 커리큘럼들을 많이 타는 시기예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믿어봐 시리즈 혹은 좀 성적대가 떨어지는 학생들 괜찮아 시리즈 이런 걸 보면서 추가로 문제를 뭘 풀어야 되나요? 뭐 기출을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 학생들에 따라 진단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 중에 2등급 때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은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요? 답을 본인이 알고 뭘 해야 될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착각 안 하셔야 됩니다. 영어 3등급은요. 세게 얘기할게요.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지에 그냥 3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뭔가가 아예 노베이스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니 미안, 영어 3은 그냥 노베이스야. 자,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봐봐. 영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29번 어휘 문법 문제라고. 문법 문제 봐봐. 29번 문법 30번 어휘 두 문제 합해서 5점 배점입니다. 31번에서 34번까지의 빈칸 네 문제 합쳐서 10점 배점입니다. 15점이죠. 35번의 무관한 문장 고르기 2점 배점입니다. 합쳐서 17점이죠. 36, 37 순서 찾기, 38, 39 문장 삽입 네 문제 합쳐서 10점 배점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합치면 27점 배점 나옵니다. 마지막 40번 요약문 완성
2점 배점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29점 나와요. 됐어요? 자, 어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요양문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틀리면 29점이 깎여요. 몇 점 나오죠? 그러면 총점에서 71점이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어휘 문제부터 요양문 완성까지 한 문제도 못 맞추고 다 틀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게 3등급이에요. 자, 이게 베이스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 3등급 학생들은 자기가 베이스가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기출 문제집을요. 그냥 좀 세게 말씀드리면 정말 바보 같고 정말 더 세게 미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2등급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 아니면 문장을 읽는 법과 관련한 수업일 거예요. 제 수업이면 정말 문장 읽는 법, 아니면 구문 수업이요. 근데 그런 구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문장을 해석하는 틀일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수업을 완벽하게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심지어 완강도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요. 완강을 못한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영어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문장 패턴들 이미 다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웃기지 않나요? 하나의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구조대로 제대로 분석이 될 만한 문장이 몇 개 있을까요? 많아봐야 절반일 거예요. 강의를 절반 정도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상황에서 무슨 문제를 풉니까? 근데 영어라는 과목이 유독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베이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들 대충 몇 개 알면 이것 가지고 조합해서 의미 파악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러실 때 아니에요. 그러실 때 아니라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해요. 실력을 기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나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어휘요. 문장 해석법이요. 이거 다져놓고 난 다음에 문제집으로 가세요. 문제집을 평생 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등급 좀 올리고 가라고. 아니 평생 3등급으로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영어 공부를 왜 해? 등급 올리려고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 얘들아, 문제집을 풀기 때문에 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히기 위해 문제를 푸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점수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기출을 분석하는 거라고. 지금 영어 3등급이야.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인데 3등급 이하의 점수가 나오고 있어. 문제 풀고 기출 볼 때 아닙니다.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선생님 그럼 저는 문제는 도대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적어도 70점대 후반의 상등급 아니면 2등급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거나 기출 분석을 하셔야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문제집을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게 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시 원래 실력 얘기였던 거죠. 문제집 고민하지 말고 실력 기르세요. 그리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실력이란 어휘와 해석법입니다. 됐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내 3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집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등급에 맞게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요거는 N수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할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멘탈 얘기예요. 평소에 멘탈 관리 얘기가 아니라 시험장 멘탈요. 현장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시험장에서 멘탈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현장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훈련할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 먹고 시험장에서 떨지 않는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매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공부하고 오세요. 100일 동안만. 하실 거예요? 피식 웃잖아요, 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도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얘기한 거야. 멘탈을 어떻게 훈련해요? 시험장에서 떠냐 안 떠냐와 관련한 멘탈은 미안합니다.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한 얘기는 아니에요. 멘탈과 성적의 상관관계는 뭘 것 같니? 없어요. 아니 시험장에서 떠는 학생이라고 성적이 안 나옵니까? 시험장에서 안 떨면 성적 잘 나와요? 야 그럼 물어보자. 자,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많은 남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아. 내신 시험 기간 중에 시험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PC방 가서 노는 너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 성적 나오니? 안 나오잖아요. 멘탈이랑 성적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제발 부디 부탁입니다. N수생 여러분. 이거 훈련할 생각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이거 훈련해도 안 돼. 훈련해도 어차피 될 문제도 아니고 훈련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멘탈과 성적은 상관없거든요.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멘탈이 어떻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등급이 어떻든 간에 등급 무관하게 영어에서의 실력이라는 건 다시 어휘, 문장에 대한 탄탄한 해석, 그리고 글을 보는 눈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결론 내릴게요. 속도를 고민한 시간에 실력을 기르세요. 어떤 문제집을 어떤 기출을 병행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에 3등급 이하의 학생은 이 실력을 기르세요. 멘탈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에 실력을 기르세요. 이게 2021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효율을 위해 강의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